민서의 5분 책방 아니죠. 오늘 글방이죠. 뭐에 대한 얘기고 민서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오늘은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이걸 한번 고민해볼 주제를 가져오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역사 속 인물들은 잘하는 일을 선택했나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나 또는 둘 다 선택했는지, 그거를 둘 다 선택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겠죠. 그죠? 아니, 둘 다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정약용은요?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잘한 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제도 설계하고 행정기술에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옛날에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몸민신서 같은 실용적인 책을 내서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라. 백성을 위한 행정 지침을 남겼어요. 그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현실로 만들어가지고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현실로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방고우도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했죠. 그래서 좀 이 사람의 삶은 좀 불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하고 외롭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죽고 난 후에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예술가가 되었지만, 삶은 뭐 자기 안에서는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외롭고 슬픈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완벽하게 겹친 인물로 생각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보통 이런 질문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약간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게,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민서는 좋아하고 잘하는데, 아니 잘하는데 그 일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건 없죠. 일단 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죠. 그리고 연습을 하면 더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이 되게 분리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좋아하는 일의 좋은 면만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좋아하는 일은 인정받죠. 좋아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서비스를 남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은 그냥 돈 벌기 싫어서 밑바닥이나 꾸준함을 통해서 뭔가 훈련이나 이렇게 뭔가 연습을 하기가 싫은 사람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하고 그냥 예술병에 걸리거나 연예인병에 걸리거나 작가병에 걸리거나 이럴 때 하는 말이 되게 심해요. 작가라고 해도 텅 빈 정말 좋아하는 일이야. 근데 텅 빈 종이를 마주하고 뭘 써야 될까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막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는 시간 이외에는 뭐 파파라치가 따라다닐 수도 있고 사생활이 침범받을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에 모든 일을 좋아할 수 있어요, 민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진짜. 근데 그 좋아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진로에든지 좋은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같은 경우에서도 무대에서 이렇게 빛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지만 뭔가 잘못하다가 이제 막 사람들 사이에서 뭐 욕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랑을 받는 만큼 그만큼 어둠의 그림자가 있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성형을 해야 되고, 음식 관리 계속 해야 되고,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데 평생 못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그냥 되게 빛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대립돼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잘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좋아하는 일을 해도 굉장히 지루한 삶을 겪어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잘하는 거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했지만 생각보다 그렇죠. 내가 못했어. 근데 그러면 좀 있어요. 싫어하지 않나? 좋아하는데 내가 계속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좋아해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좋아해, 이 일을.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목수를 할 거야. 근데 내가 하는 거를 만들 때마다 아무도 안 사. 근데도 이 일을 계속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인정해요. 좋아하는 거면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면 정말 좋아한다고 할 수 있죠. 그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애가 한 번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여자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는데 계속 그 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약간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나한테 전혀 반응해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좋아하는 거? 나는 이건 거의 종교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약간의 신성함까지 느껴요. 그런 사람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주는 뭐 금전적인 보상이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계속 좋아한다? 나는 그거는 종교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 사람은 존중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냥 현실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도망가고 싶어서 잘하는 일을 하겠다,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인생에 빛이 있기만을 바라는 거죠. 좀 말도 안 되는 무임승차적인 생각이죠. 인생에 빛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잘생긴 운동선수랑 결혼을 하면 운동선수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잘생긴 운동선수랑 결혼해서 사는 동안 전지훈련 갈 때 마음고생하고 육아도 혼자 담당하고 그 사람의 전성기에 팬한테 막 안티 공격 당하고 막 엄청나게 그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유명한 운동선수의 부인으로서의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축구선수 부인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너무 얕은 생각이죠. 좋아하는 일도 그래요. 좋아하는 일, 선생님이 영어 가르치는 일 좋아하잖아요. 영어를 가르쳐서 선생님이 좋은 거는 그 영어의 그 리드믹한 그런 소리하고 그 의사소통이 되고 이런 건데 가르칠 때는 이거는 그냥 안 돼. 그죠. 아이들한테 가르칠 되게 때는 이거 그냥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냥 기초만 알아도 될 만큼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노동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쁨을 찾아야지. 이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 때려쳐버리면 내가 진짜 원하는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겠죠. 안 그래요? 사람이 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이제 없지.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했고 잘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저 본격적으로 직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딱 그게 보이는 거지. 좋아하는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면도 있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안 좋아하는 일 있죠. 음. 내가 잘하는 일인데도 내가 좋아하진 않아. 근데 돈은 돼. 그냥 하면 그 면에서 또 내가 좋아하는 면을 발견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자기를 탐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해 놓은 잘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해진 게 없는데 커리큘럼이 없는데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그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걸 따라가서 그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느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줘서 나한테 얘기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선택을 한 다음에 컨텐츠도 선택하고 그 컨텐츠로 매일 해야 되는 걸 반복할 때 아이들이 조금씩 늘 때 되게 기쁨을 느껴요. 근데 그 기쁨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가르칠 때. 내가 안 좋아하는 과목인데도 그거 가르치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직무를 해도 그거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문제 해결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나는 처음 A부터 A부터 Z까지 끝까지 뭔가 다 알고 그걸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거 내 직무에 그거 연결해야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컨텐츠 개발만 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난 강의만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도 그냥 물론 이 아이들은 그냥 1시간 때워놓고 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한테는 얘네들이 그냥 한 줄이라도 뭔가 남을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죠. 그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내가 되게 아주 조그만 학원이지만 거기서 선생님이 그걸 찾는 거죠. 그걸 안 찾으면 뭐가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지 보통 사람들이 몰라요. 뭐 좋아하는지. 민서 알아요? 민서 뭐 좋아해요? 칭찬받는 거, 잘하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말고 뭐 좋아해요? 그 말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해서 박수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그거는 좋아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뭘 좋아? 여기 탁 진심으로. 꽂히는 거. 여기 탁 꽂혀. 아싸. 어떤 애는 예쁘게 꾸며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애는 좀 망가져 있는 애를 꾸며줘서 예뻐지면 너무 좋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네일 케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사지 같은 거 하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뭐 있어요? 선생님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거. 근데 약간 그 문제가 되게 끈적끈적하고 좀 불편한 문제야. 근데 그게 해결됐을 때 방법이 있다는 걸 찾는 거. 그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될 게 거의 많거든요. 안 될 때도. 근데 안 되는데 될 것 같은데 하고 여러 각도로 막 볼 때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변태적이잖아요. 여러 각도로 왜 봐.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재밌어요. 저는 아직까지 뭐 많은 걸 해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그런 거 있죠. 있어요.
약간 사람 얼굴 보면은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된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아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의 표정으로 내 가설을 검증해 보는 거? 프로파일러 같은 거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돼요. 확인해야죠. 거기에 맞는 뒷받침되는 증거를 찾아야죠. 뭐 이성적인 생각도 그렇고 감성적인 생각을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게 좋아요.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잘 가려내는 편이죠, 그래서. 네. 주로 어떻게 해서 가려내요? 주로 뭐 표정을 본다거나 이제 그게 좀 친한 친구였을 때 친한 친구가 거짓말을 한 번쯤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짓나 보고 그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나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걔가 행동에서 무조건 나오잖아요, 거짓말은.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게 언어적인 것보다 더 앞서죠, 그죠? 말보다 얼굴이나 표정이나 자세 같은 게 좀 다르죠, 불안할 때. 근데 그렇게 너무 사람을 깨뜨려 보려고 하면 걔가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안 하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이게 거짓말이구나 아니구나만 확인해요. 그래서 나한테 피해가 줄 수도 있는 애이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재밌는 일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통하려고 안 하고 얘를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되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불쾌할 수도 있어요. 누가 민서를 막 분석한다고 생각해봐요. 싫죠. 그래서 저는 5학년 때부터 썼던 게 하나 있는데 애가 애들 출석부를 이렇게 싹 적은 다음에 그 애가 누구랑 친한지 그리고 MBTI가 뭔지 생일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문자로 이렇게 싹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첫 마디를 걸 때 뭐라고 말을 하면 조금 더 호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좀 관찰을 많이 하는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이다. 관찰하는 거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성공률이 좀 높았나요? 좀 많이 높았어요. 그러면 이제 걔가 지금 원하는 상태에 걔 높이에 맞춰서 흥미에 맞춰서 말을 걸어요? 아니면 걔가 원하는 자기가 되지 않은 이상형에 맞춰서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좋아하는 면에서 얘기를 꺼내죠. 자기 좋아하는 얘기하면 좋죠. 아무래도 좀 그래도 롤모델 이런 쪽을 좀 더 대화를 해본 다음에 알 수 있으니까. 되게 귀여운 이미지의 여자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좀 세련되고 좀 관능적인 그런 외모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귀엽다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뭐 웃는 모습이 되게 내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되게 좋아해요. 맨날 듣는 소리 말고 아 귀엽다 이거 말고. 아 진짜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좀 키가 작은 애가 있었거든요. 애들이 약간 이제 키가 좀 작고 좀 왜소한데 좀 말랐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여잔가요? 남자요? 네, 여자요.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하면? 그냥 말랐고 되게 귀엽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는 약간 좀 멋있는 거 그리고 다리도 길고 막 그러고 싶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도 길고 되게 옷 되게 잘 스포티한 거 입으면 되게 멋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걔가 그걸 원했을 수도 있죠. 자기가 원래 또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남을 저기 선망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역사 속의 인물들이 자기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그 신념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용기가 있어. 자기 확신과 포기.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속의 어려움은 그냥 포기한 거죠. 어쩔 수 없다 이거 받아들인 거죠.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은 가족이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딸이 있으면 그렇게 이런 망망대해 같은 길을 탐험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운이 좋았던 사람이죠. 만약에 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해도 돼요. 진짜 취미로 해도 되고 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멋있죠. 취미로 하는데 되게 잘하는 사람. 근데 부자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 말고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자꾸 좋아하는 일 떠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은 정말 좋아하는지도 지도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맨날 해야 되는 그 지리멸렬함에서 변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장훈이랑 누구죠? 박진영이나 유재석 같은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매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5년 10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도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대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이래요.
아 맞아요.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언제 뭐가 터질지도 모르고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안 하면 아예 가능성이 빵이 되니까. 잘하는 일을 먼저 선택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좋아하는 웹툰 그리기는 밤에 하거나 내가 선생님이 만약에 저기 뭐죠? 셔플 댄스를 치고 싶어 하면 잘하는 일은 낮에 하고 밤에 셔플 댄스를 치면서 유튜브로 즐겁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하는 삶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좀 좋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치과 의사인데 남의 입을 내가 구멍 같은 그 입을 하루에 100명씩 본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 봤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남의 구멍 같은 입을 맨날 그 동굴 속에 입을 100명이나 봤다고. 그래서 정말 미쳐버리겠다. 근데 충분히 보상을 받잖아요, 돈으로. 근데 또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돈도 싫을 만큼 그 일이 싫을 수도 있나 봐요. 그러면은 그 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잘하는데 그 일을 경멸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건 못하죠. 아 맞아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그 뭐지? 뭔가 그래도 의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싶지만 그 의사 하면 뭐 너무 힘든 일이 많죠. 사람을 진료하고 막 그런 거 진료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의사가 진료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의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싶고 진료는 안 하고 싶대요. 네. 귀엽네요. 선생님이란 타이틀은 갖고 싶은데 저희 가르치는 건 남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건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네요. 하얀 가운을 벌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그냥 하얀 가운을 입고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돼요. 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하는 일을 막 했어. 돈을 벌었어. 근데 공허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공허할 수 있거든요. 그건 진짜 좋아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공허해. 그러면 그 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진 않죠. 일단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의미가 있죠. 근데 내면에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일이 진짜 보통이면은 좀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니고 그 이하거나 좀 별로 경멸하는 수준이라면 정말 경멸하는 일이면 하면 안 되고 성취감을 주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잘하는 일인데 그게 재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일 말고 다른 걸 해봐야죠. 그러니까 잘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은 그냥 두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민서 어떻게 생각해요? 공허함을 느끼면 그 직업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데도? 아니요. 아니 윤리적으로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은 나중에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퇴근 궁금한 끝나고? 게 있는데 진로는 하나잖아요. 일단 크게 하나로 나누잖아요.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아니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자 했을 때 하는 처음에 진로가- 시작하는 직업은 하나죠. 그죠 하나잖아요. 진로는 말 그대로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사가 되는 길 있잖아요. 약사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제약회사도 될 수 있고 약사도 될 수 있고 약을 쓰는 모든 관련된 직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직업을 직업을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라고 친다면 일단 저희 지로쌤이 말하시길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잘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빗대어서 좋아하는 건 많은데 잘하는 게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건 많은데 잘하는 게 없다고요? 네. 그럼 어쨌든 그걸 되게 꾸준히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한 5개가 있으면 그 5개를 꾸준히 하면 한 5, 6년 후부터 좀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건 거기다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학원 다닌다는 건 뭐예요? 돈 내고 습관을 사는 거예요. 시간하고 교재하고 선생님을 사는 거잖아요. 그 시간 내내 투자를 했으면 잘하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좋아하는 일에 투자를 하면 되죠. 한 5가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 5가지 중에 가장 끌리는 거 하나, 나머지 4개 이렇게 해서 맨날 하는 거죠. 조금씩 다 잘하는 게 또 필요한 때가 있어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어만 되게 잘해.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마스터 수준은 아닌데 영어를 해. 그런데 국어를 너무 잘해. 이런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융합적으로. 근데 이제 막 그렇게 과를 나눌 때도 막 문과, 이과 이렇게 안 나누고 대부분 좀 통합되잖아요. 융합. 네.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융합 전공이 많아요. 그리고 문과, 이과도 나누지 않고 자율 전공이라고 다 해서 잘해야 되지 않나?
전반적으로 좀 진로 인문학적인 네, 선생님한테 인문학적이고 그렇게 과학적인 사고는 다 필요해요. 이해가 어디 되지 가든. 않았거든요.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음. 여러 개를 잘할 필요는 없다. 아 그거는 그 사람의 견해죠. 근데 아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전문성을 띌 때는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전문성.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개를 잘하는 게 이제 여러 개를 잘하는 것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잘하면 자기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다가 시간만 다 간대요. 그럴 그래서 수는 있겠죠. 한 개만 딱 할 수 있다면 그걸 계속 파니까 끝까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파는 때가 대학생이에요. 그때 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이소예요. 다 알아서 다 조금씩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지식인으로서의 소양을 다 갖추는 거예요. 조금씩 다 알고 내가 다 배워봤더니 이게 제일 끌려. 그래서 선택해서 대학교 가서 그거 깊이 있게 파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떻게 알아? 고등학교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웹툰을 좋아한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근데 그건 너무 무모한 거잖아. 아직 모르잖아요. 뭐 웹툰을 그리면 막 살아 움직이는 거 같이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 그냥 그림만 그리면은 이연세처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아직.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모험을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볼 때는 뭐 하나 되게 잘하잖아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 지루함을 견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잘하더라고요. 하나 잘하는 애 다 잘해요, 진짜로. 뭐만 특화되게 잘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오. 근데 예전에는 좀 그게 안 그랬는데 요즘엔 좀 엄청 뭐 심해요. 하나를 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이 되게 완성도 있게 그림을 딱 완성해서 내잖아요. 네. 글쓰기도 그만큼 완성도 있게 내고 수학도 뭐 과학 수학 보고서 쓸 때도 되게 완성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완성도. 되게 극과 극이겠다. 뭔가 잘하는 거 하나 없을 때는 다 그냥 못하는 거고.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되게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진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완성을 해서 내는 애들은 항상 과제 수행도에서 거의 98, 1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완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완벽하다, 이거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도 얘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잘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마인드죠. 내가 여기까지만 해도 돼. 나는 학생이니까 이런 거 하고 내가 하는 거 시간이랑 노력이랑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때려다 박았어. 그래서 내가 완성된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 이런 마음이면 뭐든 다 잘할 수밖에 없어. 줄넘기 하나를 하더라도. 줄넘기를 한 3-4개 하다가 못해. 그럼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애들 있죠. 근데 그게 그냥 고등학교까지는 그게 근성과 태도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냥 대충 할래? 이런 거 되게 쉽잖아요. 선생님도 성격이 대충인 면이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 할래 이러려다가 대충 하면 좀 안 되는데 대충 하다가 큰 코 다치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때가 있어요. 대충 하는 게 쉽지. 재밌고 편하고 그죠? 맛보기가 제일 재밌고 그럼 쉬운 그냥 것 같아. 에이 이거 하다 말고 저거 하다 말고 나 공부하기 싫어요. 미용 할까? 미용이 얼마나 빡센데요. 미용 얼마나 빡세고 힘들고 냄새 나고 냄새 맡고 스트레스 받고 물론 멋있는 분들은 막 선생님 듣고 그리고 미용계는 얼마나 빡세겠어요. 그냥 공부에 그 꾸준함이 싫어서 도망가는 건 이유가 안 돼요. 그냥 그 해보고 나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 아무리 해봤는데 그냥 공부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오히려 그게 말이 되지. 그래 네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해보자 이게 하는데 아예 그냥 도망갔던 기억은 그냥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세상에는 재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19살까지 머리에 박혀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재능이 없대잖아. 그럼 뭐 틈만 나면 재능충이 되는 거야. 재능이 없어. 어차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남은 60년 동안 뭐하고 살 건데요. 그렇죠. 재능이 되는 애들이 있죠. 100명 중에 1명. 아니다. 1000명 중에 1명은 재능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거의 확률상 없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만나거나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은 다 재능 아니에요. 그 애들 되게 곰곰이 보세요. 마인드와 완성도가 되게 달라요. 근데 그건 부모들이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 완성도라는 거를 어떻게 기를 수 있어? 얘가 가진 능력을 다 썼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보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냐고. 그거는 단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이거 하고서 이제 포스터 하나를 그렸어요. 민서가. 그러면 이거 맞나? 아니나? 이런 거 확인 같은 거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한 3일이 지워졌어요. 민서한테.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해봤나 본인이 알잖아요. 좀 더 고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야 나는 다 땡겨 썼어.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이러면 완성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후회가 없어. 이거 더 이상 못해 나 잘 몰랐어. 포스터가 뭔지도
표어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막 다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성도가 있는 거야. 완성도도 습관이에요, 습관. 이거 계속 쌓아봐야지. 한 번도 안 한 애가 나 갑자기 완벽하게 하겠어. 오, 어떻게 완벽하게. 계단이야, 계단. 완성도는 계단. 그러니까 민서는 아직 누가 뭘 잘하는 걸 잘 못 봤잖아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끈질겨요. 그냥 습관이에요.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래서 막 선수들도 막 보면 되게 정말 그러니까 손흥민도 처음에 발차기 공 찰 때 헛발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모두 다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걸 못 참는 애들이 있어. 못 참아. 안 돼. 그러면서 그럼 처음부터 막 별이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별이기를 바래?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전문가의 능력 아닐까요? 지루함과 그 단계를 견딜 수 있는 능력. 근데 그럼 지금 생각해봤는데 잘하는 일이 있는 것 자체가 그걸 좀 꾸준히 해가지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좋아하는 걸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걔가 의지로 그거를 했다면. 걔가 재밌으니까 좋아하니까 계속했죠. 그러니까 잘하는 일은 좋아. 근데 좀 약간 아주 사람마다 미세하게 똑같이 했는데 어떤 애들은 느는 속도가 되게 빠른 애들이 좀 있거든요. 초반에 그러면 되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 초반에 그런 거지 나중에는 비슷해지는데 그게 난 똑같이 영어 시작했는데 왜 얘는 이렇게 빨라 이런 애들이 있긴 해요. 솔직히. 약간 조금의 재능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0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구구단 빨리 외운다고 저기 고등학교 전에 구구단 못 외운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죠? 없잖아요.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그게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속도가 붙으면 좀 재밌지. 애들이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민서가 볼 땐 뭐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뭐가 어렵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좀 재밌죠. 그러니까 재밌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건 되게 중요해요. 민서가 뭘 할 때 좀 재밌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면 책도 많이 봐보고 막 찾아보고 잘하는 사람들하고 관찰도 해보고 이러면 좀 재밌게 만들어 놓기가 쉽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글을 읽고 민서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잘하는 일하고 좋아하는 일 중에 뭘 해야 되나? 선생님은 이거 얘기할 때 이 질문 자체에서 지가 뭘 잘하는지도 좋아하는 일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한번 쫙 써보고 뭘 잘하는지 쫙 한번 써보는 게 좋죠. 거기서 공통점을 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로 강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웹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그림을 못 그려. 그러면 근데 자기가 약간 뭔가 논리도 잘 맞게 설명도 잘하고, 그다음에 뭔가 회의가 있을 때도 잘 진행하고 리더십 있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애니메이션과가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 보라고. 그래도 되죠. 그렇게 맞아요. 해도 된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할 피지컬이 아니야. 그럼 막 엄마들이 화내잖아. 네가 무슨 축구 선수 안 해도 돼요. 축구 해설가 하면 되죠. 직무가 많아요. 같은 직종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직무를 선택해 보는 건 괜찮죠. 너무 이렇게 다친 생각으로 내가 막 150kg야. 근데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발레리나를 그리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만 봐서 그런 거죠. 이게 깨진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 깨져가지고 막 엄청 우는 거예요. 나는 쓸모가 없다고. 물이 다 질질 샌다고 막 물이 다 질질 새갖고. 그래서 어떤 애가 똑똑한 애가 걔를 물뿌리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꽃한테 물 주려고. 그러니까 더 똑똑한 애가 이렇게 엎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구를 넣어서 등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막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그 똑똑한 남자애가 넌 원래 등으로 태어난 애라고. 빛이 통과되지 않으면 등은 소용이 없는데 다른 그릇들은 다 막혀 있어서 등이 될 수 없다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행복이죠. 근데 그런 사람 못 만나면 지가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대주면 되죠. 잘한 일을 해야 하나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 한마디로 하자면 잘하면 좋아한다. 잘하면 좋아한다.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만들자. 그것도 되겠네요. 그죠?